알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모두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사자세가 7거래일 만에 돌아와 줬는데요. 시총 산입단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준 가운데 자동차주 그리고 금융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초반에는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 이제 정규장 거래일까지 딱 7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매 전략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12월 어려운 시장 동안에 좋은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 선별을 해주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다 12월 달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우리장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준 종목이 3종목이나 되는데요. 가장 먼저 KCS 12월 초반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입니다.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0%대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현재까지 2차 목표가를 달성해준 움직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달 공략해주신 종목 신성 델타테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39%가량의 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준 움직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보이시죠? 아마 요즘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공략해주신 이후에 2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7,500원인데요.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주고 나서 지금은 10,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공략해주신 종목이죠. D&D 파마틱도 현재 8%가량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12월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좋은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공략해주시는 종목은 오늘 방송 끝에 공개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 크게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간단하게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네, 수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 25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여러 가지 근데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뭐 좋아질 법하면 다시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재료들이 또 변수로 나오고 있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은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연말까지의 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우선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소폭 올랐는데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순매수가 다시 조금 돌아왔다. 아직 뭐 이제 2천억대, 3천억대 순매수가 한 2, 3일 연속으로 나와줘야지 이게 지금 시장의 찐 바닥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긍정적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쪽이 오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증권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자동차 쪽은 현대차 쪽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이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뚜렷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의 공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HBM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벌었다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좋게 해석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진 게 있어요. 한은에서 금리를 좀 내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표면상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보진 않지만 표면상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변함없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저는 뭐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옆자리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안 좋은 뉴스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려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지금 냉정하게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이제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 이슈이긴 한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현재 정권 인수팀부터 해가지고 여러 지금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행보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은 언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정지가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조금 길게 보면은 6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동안 외교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스탠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속적으로 조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좋은 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좀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예요.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이제 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입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의 전년 대비 소매 판매 지표인데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1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소비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컨슈머 지표들이 지금 보면 어때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물가 지표도 뭐 PPI 지난주에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3%까지 올라가고 CPI도 헤드라인 기준으로 2.7%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랠리로 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조금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서비스 PMI 지수입니다. 이미 50을 넘으면 이제 확장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50 이하는 위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 지수는 위축 국면이죠.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와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 지수는 좋진 않아요. 아직도 50 밑에 있습니다. 그죠? 48.6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서비스 PMI 지수는 지금 50 위로 올라가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슈어링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고용 지표도 탄탄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소비 지표도 잘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고 서비스업 지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시장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 기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는 이제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이번에 0.25% 인하할 가능성을 98%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인하가 아마 마지막 인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각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배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 엄청 기대하는 것만큼의 금리 인하 랠리는 저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대까지는 그죠? 많게는 3.75%. 이 구간에서 저는 고착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물가 지표도 3%, CPI 기준으로, 헤드라인 기준으로 3%대 조금 고착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커다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BOJ, 일본은행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이미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BOJ가 연준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BOJ가 갖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을 섣불리 해버리게 돼요. 이제 BOJ,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 협력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올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12월에 일본도 같이 올라 버리면은 엔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 텀 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다음 이제 FOMC 때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일본이 올라가는 이런 스텝을 조금 맞춰가면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은임 조금 문제죠. 금리 인하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은 다시 환율 상승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단에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을 잡을 것이 아니고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2월에 공약주를 소개해드린 종목들 지금 어때요? 성적이 굉장히 좋죠. 자, 옥석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공약주도 소개도 드리겠지만 옥석 가리는 여 스킬 이것도 제가 무료로 지표도 오늘 제공드리고 오늘 강의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와 견고한 동맹은 변함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이 행보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발표될 미 연준의 금리 결정도 우리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참 공부해야 할 게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부터 매크로적인 부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쉽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함께 해보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고요. 그 영어 링크 클릭만 하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변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기법,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아주 좋은 옥석을 가리는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고 강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오늘 AS 하고 가야겠죠. 오늘 리뷰 4종목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좋은 기법은 2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수익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 어쨌든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특정 기법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백테스팅을 돌려봤을 때 승률이 50%보다 위인 기법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승률이 단순히 높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종목을 거래했을 때 7종목을 이겼어요. 근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번을 졌는데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 마감했을 때 그 손실 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그 수익 폭이 더 큰 기법이 바로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고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요소예요.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법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중에 어쨌든 그 시장이 흘러가는 그 와중에 이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야 된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제가 리뷰를 통해서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리뷰 드릴 4종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종목을 제가 오늘 다 리뷰를 드릴 거예요. 자, 보면은 제가 언제 드렸어요? 12월에 다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죠? 1주 전, 2주 전, 그죠? 이럴 때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들인데, 자, 수익률이 어때요? 목표가 달성 기준 수익률들입니다. 심지어 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3차 목표가 제시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도 90%에서 그죠? 100% 수익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성 기준으로는 43%지만 이미 100% 넘는 곳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자, 단기간 안에 간단한 기법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니까 이 시간 통해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씩 한번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고요. 3차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어요. 그죠? 달성이 됐는데 3차 목표가를 제가 오늘 좀 수정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포인트가 뭐였죠? 양자 컴퓨터죠. 양자. 지금 이제 구글에서 윌로우라고 하는 초전도체 양자재 칩셋, 반도체 칩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양재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Q의 64AQ. 이게 이제 9월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기대를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초까지 기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이온Q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그 발표를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월에 64AQ에 대한 그 컴퓨팅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64AQ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로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컴퓨팅 시스템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호프 칩을 쭉 쌓아 올렸을 때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양자 64AQ가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가격,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양자 쪽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양자 우위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얼마나 이 기법이 간단하냐면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포착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캔들도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나죠. 이후에 잡으면은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요 로직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갈 구간들이 많이 남았다. 3차 목표가에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늘 종가에 어느 정도 한 일부 10%, 20% 물량을 더 추가적으로 덜어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3차 목표가 수정해서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리뷰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재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잖아요. KCS도 그죠? 제가 2차 목표가로 11,250원. 이 월요일에 제가 제시를 드렸죠. 자, 11,250원 제시를 드렸는데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그죠? 거의 13,000원, 12,00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목표가에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세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다 동일해요. 흐름이 아무것도 없다가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고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요 모델들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호 굉장히 좀 접점에서 이제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잘 포착을 해주죠. 요 신호 잠시 뒤에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 3차 목표가 1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리뷰 종목은 D&D 파마텍이에요. 11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주 딱 오늘입니다. 이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공약주로 가져왔었던 종목이고 비만 치료제를 잘 봐야 된다. 27년도부터 시장이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AI가 생산성을 대체하고 자율주행이 성인들의 활동을 더 이제 감소시킬 거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결국 AI 시장 성장과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급상승을 하는데 D&D 파마텍의 이제 비만약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경구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젯바운드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게 주사를 맞는 주사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예약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경구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간편화.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목표가를 제가 51,000원, 1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51,000원. 다음 날 시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 이날 바로 달성을 해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1,000원 목표가 도달을 했고 마찬가지죠.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이 신호가 뜨면 이때부터 추세가 반전이 돼요. 자,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증명을 드리잖아요. 이 신호가 정말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략주로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8%대밖에 안 갔습니다. 더 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요.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2차 목표가 5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종목입니다. 신성델타테크예요. 그죠? 신성델타테크. 작년 7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1,400%까지도 올랐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신호가 뜨고 나서 거의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한참 뒤에 드렸는데 10만 원을 제시 드렸는데 달성을 했어요. 전거래일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죠? 자, 보면은 마찬가지죠. 아무 흐름도 없어요. 그죠? 거래량도 없어요. 근데 이 신호가 딱 뜨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늘어납니다. 기법 간단하죠. 신호가 뜨면 뒤에 잡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수익 실현을 하는 아주 간단한 매매 방법이자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3차 목표가 여전히 갈 길 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원 제시 드리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호를 보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는 굉장히 간단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어려운 12월 변동성이 많은 12월장에 이런 성과들을 지금 달성을 했다. 제가 직접 방송,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드렸었던 공략주들이 정말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계속 10월도 그렇고 11월도 그렇고 12월까지도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 녹색 기둥 표시,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스마트 머니가 뭐예요? 번역하면 똑똑한 돈이죠. 자,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죠.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사람, 뭐죠? 주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신호가 잘 잡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매집 거래량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결국에 이 기법은 제가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연간의 데이터,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 공통점을 잡고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이 기법 이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신호가 뜨게 되면, 이렇게 신호가 뜨게 되면 그 이후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법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전혀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에서 나온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리서치를 해서 이게 더 갈 것 같아, 모멘텀이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그 가운데 올라타죠. 하지만 내가 모멘텀을 오판하는 경우 어때요?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최근에 정치적 변수도 등장하고 있죠. 정책 변수가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소실이 되죠. 이때도 손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 시도는 항상 언제 떠요? 추세가 변환될 때, 초입구에 똑똑한 돈이 유입될 때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변수가 등장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매가 간단하죠.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죠. 신호가 뜨면 추세가 반전되고 크게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신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무료로 신청 주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 PDF 파일로 상세하게 등록 방법 작성해가지고 다 보내드려요. 시청자님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PDF 파일 보고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제가 증명 드리고 아무리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이 되신 만큼만 믿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12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리뷰하면서 또 AS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또 AS도 해주셨는데 AS 해주시면서 새롭게 설정한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해줬습니다. 또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수정된 3차 목표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케어받으면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 촬영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12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목표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고요. 스캔하면 뜨는 링크 클릭해서 공부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더 쉬운 방법 있냐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에 박성재라고 이름 석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 덕분인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매매 방법이 간단하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설명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자, 요 신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없어요. 그냥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 마감 후에 다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자, 이렇게 하늘색 이제 화살표 표시가 뜨게 되죠. 자, 포착이 되죠. 이렇게 포착된 날을 제가 항상 규정을 하는 말이 있어요. 매집의 시작일이다.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정말로 이 신호가 뜨게 되면 뜨기 전에 거래량보다 어때요?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집이 시작이 되면은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뒤에 이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신호가 보이면 우선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신호가 포착된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캔들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방법이라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바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나는 장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종가까지 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이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 해놓으셨다가 이 포착일 고점 캔들 고점, 윗꼬리 캔들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너무 간단하다면서 난 이것도 복잡하다 하시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거래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늘어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늘어만 난다면 그냥 바로 주가 위치에 상관없이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우선 보류를 하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놨어요. 자, 모든 기법에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100%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자, 손절 추세선 제가 만들어놨어요. 추세선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우리가 숙지를 하고 거래를 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간단하면서도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익비가 좋은 기법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한번 받아가셔서 한번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한번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 볼게요. 자, 태성입니다. 자, 올해 10배가 올라갔었던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10배가 올라갔습니다. 5월 29일에요.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의 C사 어디죠? CATL입니다. 그죠? CATL의 의뢰를 받아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하는 거고요.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뭐라 그랬죠? 뉴스가 뜨기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저점에서 매집하는 그 자금들을 신호로 잡아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료의 성격을 보자고요. 우리가 이 뉴스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5월 29일이라는 겁니다. 즉 복합동박을 설비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며칠 동안 의논이 됐을 거고요. 이후에 결정이 돼서 결정 공시를 하겠죠.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이사회가 들어가기도 전에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부터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부자 정보의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이 그러면 주포냐? 함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주포들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내줬다는 사실입니다. 보겠습니다, 차트를. 자, 요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때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복합동박 설비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뉴스는 5월 29일에 나왔는데 거래량은 이거 누가 먼저 알고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돼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포착이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어때요? 없습니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죠. 요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늘어난 이 거래량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끌고 옵니다. 계속 끌고 갔으면 1000%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다 못 챙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노란 추세선 이게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매수를 하고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플러스 200%예요. 근데 뉴스 발생일에 만약에 반대로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해요.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자,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 뭐다?
가능한 방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기법을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크게 올라간 주식만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일 그날 제가 방송에 나오는 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다. 상한가를 가기 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모두가 노력한다고 다 성공을 하지는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주식들 중에서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상한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다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상한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자,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죠? 근데 이 주식도 이전에 사실 거래량이 없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앞에서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사례만 갖고 와가지고 계속 제가 우려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날 급등이 나왔었던 주식에서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증명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백날이지 아무리 공략주를 소개를 드려서 실제로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드려도 그렇고 이런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려도 그렇고 체감이 안 가세요. 왜? 직접 내가 이용을 해보고 내 차트에 등록을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고 체감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맹신하지 말아라. 이거 제가 기법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하시고 검증된 거,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믿어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무료로 다 드린다고 했어요. 자,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 정말 쉽습니다.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께서 PDF 파일로 정말 자세하게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 이거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공부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띄워드릴 텐데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그냥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간단하게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종목 선별해주시고 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모두 다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나도 시장에 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또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머니 기법 이외에 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예. 아예 다른 기법은 아닙니다. 다른 기법이 아니고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기법이 있어요. 지금같이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를 때 바로 트렌디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잘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방법까지 조금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피드머니 기법입니다. 자, 이름처럼 스피드하게 수익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예 다른 기법 아닙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결국에는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캔들에 좀 들어왔어요. 자, 제가 신호 포착일을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예시 종목인 태성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죠? 근데 매집이 빠른 경우에는 1, 2주 만에 끝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2, 3일 만에 끝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태성처럼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4, 5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매집을 시작을 했으면 얼마큼 할지 그것은 주포들의 어떤 계획 혹은 그런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윙이라든지 중장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호를 이용해서도 단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신호가 뜨죠.
그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집이 나옵니다. 그죠? 매집이 나오고 매집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급등 초입, 이 매수 급소를 잡는 기법이 바로 스피드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서로 명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예시라서 계속 가지고 오는 건데 루닛입니다. 자, 아무 흐름도 없다가 신호가 딱 떴어요. 뜨고 나서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매집입니다. 근데 노란색 추세선, 이거 손절 추세선인 거 알겠는데 요 하늘색 이 저항선,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스피드머니 저항선이에요. 자, 매집이 나오다가 매집이 끝났을 때 이 저항선을 돌파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 스타트다, 랠리 스타트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선 넘을 때 사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기법이 스피드머니 기법이다. 저항선 돌파 기준으로 73% 시세가 단기간 안에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미 증명을 드린 종목이죠. 신성 델타테크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없다가 신호가 빵 뜨게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바로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해버려요. 이때부터는 바로 랠리가 나온다. 태성은 한 달을 박스권 그린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상대적으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뜬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렸을 때는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소개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지금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도 마찬가지로 신청 주시는 분들에게 다 그냥 보내드릴 겁니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머니 기법은 짧은 방망이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법인데요. 역시나 저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스마트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머니 기법 신호까지 모두 다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QR코드로 입장만 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스캔하면 뜨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내일 시장, 모레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2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실 종목 어떤 걸까요? 예. 오늘도 제가 공략주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스피드머니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여유롭게 보시고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을 오늘도 가지고 왔고요. 요 신호들을 제가 포착이 된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공략주를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를 만드는 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 기법을 직접 받아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도 공략주 준비한 공략주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지금 시장에 똑똑한 돈들이 들어온다. 보면은 양자 컴퓨터 쪽에서 제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공략적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심지어 그 양자 쪽에 그만큼 똑똑한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신호가 잡아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조선,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 이제 뭐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다 뭐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뉴 트레이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이에요. 자, 유니드가 굉장히 좀 탄소 포집 쪽에서는 국내에서 조금 대표격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재료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같이 특히 어려운 시장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 무역의 날 3억 불 수출 탑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성장이 꾸준히 이어왔던 주식이에요. 2009년에는 1억 불의 수출의 탑 수상을 했고 2012년도에는 2억 불 수출의 탑에 이어서 세 번째 수상이 이번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탄소 포집 기술 아직
시장의 어떤 시장성이 굉장히 큰 아직 시장은 아니거든요. 점점 더 커질 시장이죠. 근데 벌써부터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사는 수산화칼륨과 탄산칼륨을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세계 1위 점유율이에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어디서 나와요? 이산화탄소 포집 쪽에서 전체 매출 비중에 거의 한 90%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80% 후반대 매출 비중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트럼프 뉴트레이드 관련 종목이냐? 자,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레거시, 그죠? 화석 연료 에너지 이쪽에다가 조금 무게를 많이 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게 뭐예요? 탄소 포집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지 환경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칭 또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측근은 특히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라고 하죠.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도울 수 있는 기술, 현실적인 방법이 뭐다? CCUS, 탄소 포집 기술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딱 하면 올라가요. 비만 치료제도 비용을 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니까 비만 치료제가 날아가고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죠? 이런 내용 나오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 로봇 관련 종목들이 막 날아가죠. FSD 기대감 때문에. 자,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의 지금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서 세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재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BK 투자에서 이 유니드의 실적이 앞으로도 조금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을 조금 내놓았습니다. 유니드는 중국 이창에 건설한 수산화칼륨 공장이 12월 가동을 시작을 해서 2025년 판매량이 더욱 늘 거다. 실적 업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금도 계속 기대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IBK 투자 쪽에서 달아주셨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월봉 차트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분기별로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 이제 예상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총 실적이 한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이제 1,200억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4배, 3배 정도의 성장을, 4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월봉 차트 상에서 보면 20년도 차트와 지금 현재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고요. 2년 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2번 떴어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추세가 어때요? 꺾여오고 있고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신호가 뜨고 나서 추세가 올라가더니 거래량이 늘고 있다.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8만 원, 이제 손절가 6만 5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로는 유니드 챙겨두셨습니다.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고요. 앞으로 트럼프 뉴트레이드 종목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로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케어받으면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야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상한가 특급 배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투자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